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 영상의 촬영 일자는 2026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봄부터 시작해 9주째 홍천 정원에 와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사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어제도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약간 흐리고 촉촉한 정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겨울을 제외하면 꽃이 가장 없는 쉬어가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 소식이 많아지고 있고 장마가 곧 찾아올 텐데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홍천을 찾아왔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캐주면 좋은 알리움 수확 한번 해보고 식물을 심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푹 빠진 식물이 생겨서 소개도 해드릴 거예요. 새로운 식물도 심고 지난주에 희무지해놨던 썸머스노우 장미도 보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삽목을 해둔 여러 식물들의 근황도 보여드리고 지난주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아나벨 수국의 미스터리도 풀렸거든요.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리움들 수확을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용종 알리움, 기간티움이랑 글로브 마스터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기간티움은 이미 지난주에 지상부 잎과 줄기가 모두 사라졌고 글로브 마스터는 이제야 윗부분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확을 해줄 거예요. 사실 알리움은 캐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이듬해 싹을 올리기도 하지만 정렬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선 매년 구근을 캐었다가 다시 심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장마철 축축한 흙 안에 계속 두게 되면 구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5알을 심어놓았던 글로브 마스터, 올해 꽃이 정말 마음에 들게 피었었는데 이 5개의 구근이 몇 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먼저 쑥 뽑아보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분화된 구근들이 보일 거예요. 알리움 구근 하나를 심어놓으면 보통 양옆으로 2개가 한 쌍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근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심었던 것만큼 커지지는 않는데 항상 이 정도 사이즈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면 됩니다. 이게 빨리 수확을 하지 않으면 밖에 비늘 부분부터 물컹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껍질만 상하면 상관없지만 안까지 썩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두면 확실히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껍질을 한 장 한 장 벗기게 되는데 마늘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땅이 마른 상태에서 수확을 했더라면 껍질이 더 잘 벗겨졌을 텐데 비가 온 뒤에 수확을 하다 보니 껍질이 촉촉해서 살짝은 어렵긴 했습니다. 이런 애기 구근들도 생기는데 얘네들은 내년에는 꽃을 피우진 못하지만 버리지는 마세요. 올해 가을에 구근들을 다시 심을 때 밭 가장자리 부분에 심어두면 구근을 성장시키거든요. 내후년엔 꽃을 피울 수 있으니 구근 양이 적다면 버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크게 분화된 구근은 내년에 바로 꽃을 피워줍니다. 이 구근의 경우 심었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구근의 크기가 성장해 있어요. 너무나 뿌듯합니다. 기존 구근만하게 크게 자란 왕구근이 5개가 나왔고요. 꽃을 피울 수 있는 중간 크기의 구근이 4개, 아주 작은 새끼 구근이 1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세수대에 한가득에 락스 한두 방울을 넣은 후 구근을 담가 소독한 후에 양파망에 넣어 반그늘에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간티움인데 얘는 보시면 싹들이 모두 사라져가지고 무지성으로 조심조심 캐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구근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티움 구근들도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큰 구근들도 심고 애기 구근들도 같이 심어왔는데요. 기간티움은 이제 많아져도 너무 많아져서 작은 구근들은 심지 않고 꽃을 피울 정도의 구근들만 추려서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얘도 깨끗하게 껍질 벗겨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할게요. 장미들도 여름 장마철 생기기 쉬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한번 싹 쳐주었는데요. 새로운 장미를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유독 올해 장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귀여운 장미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미니 찔레 혹은 애기 찔레라고 하는데 꽃이 진짜 손톱만 해요.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길래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배송을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하나를 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키우고 하나는 정원에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정원에 심어줄 애기 찔레는 하우스에서 재배된 아이들이라 노지에 심겨지고 비를 맞으면 가지가 축축 처져서 수영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꽃대는 잘라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정원에서 몇 달이라도 땅심을 받게 하기 위해 데려와 봤는데요. 심기 위해 땅을 파보니 지렁이도 있고 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새잎이 나지 않은 초봄이나 가을이라면 뿌리가 손상돼도 큰 문제 없지만 지금처럼 한창 성장 중일 때에는 최대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흙도 털지 않고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애기 찔레 장미도 땅에 심어주었는데요. 심는 방법보다는 심고 나서의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 전 심어놓은 생일 선물로 받은 레이니블루 장미가 죽진 않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방금 심어둔 애기 찔레도 그렇지만 많은 어린 장미 묘목들은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어 판매되는데요. 온실 속 화초들이 갑자기 강한 야생에 던져졌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얘네들은 갑자기 빛이 강한 곳에 나오게 되면 기존 잎들은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물을 자주 챙겨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처음에 활착할 때까지는 비실비실한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어떤 식물이든 처음 심고 나서는 물을 자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잘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구해보았어요. 인터넷에서 페트병 자동급수기를 검색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6개를 사봤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담은 페트병을 얹어두면 이 꼭지 부분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설치를 해서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은 잘 공급이 되긴 하는데 얘가 며칠 정도 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살짝 불안한 점은 1리터 페트병까진 괜찮은데 1.5리터 이상이 되면 땅에 꽂아놓은 심지 부분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일주일까진 바라지도 않고 3일 정도만 수분을 공급하면서 버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네들보다 이 자동급수기가 더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난주 희무지를 해두었던 썸머스노우입니다. 얘도 흙에 묻어둔 줄기 부분에서 뿌리가 돋을 때까지는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매일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설치를 해보았어요. 2리터 생수병을 올려두다 보니 역시 흔들거리길래 벽돌로 쓰러지지 않도록 해두고 물은 최대한 천천히 나오도록 밸브도 조절해보았습니다. 아직 강력 추천하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와서 식물들의 상태를 보고 사용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집에서 식물 등 알에서 키우던 아틀란티스도 데려왔어요. 한 화분은 못 재고 다른 하나는 줄기를 잘라서 삽목해둔 건데요. 작은 화분에 뿌리가 꽉 차고 물관리도 어렵게 되어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아틀란티스가 자라던 자리인데 4년간 잘 살다가 지난해 원인을 모르게 죽어버리고 초록색으로 회귀한 개체만 살아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아쉬워서 다시 정원에 데려와 심어보았습니다. 제 생각엔 월동력이 약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작년 여름 장마 때 과습으로 뿌리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뿌리가 상한 상태로 겨울을 나다가 동사한 것 같습니다. 겨울 추위보다는 뿌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식물들까지 심어보았고요. 드디어 지난주 소개했던 아나벨 수국의 미스테리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핑크 아나벨 2개, 스트롱 아나벨 2개 이렇게 심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스트롱 아나벨이 하나, 핑크 아나벨이 3개가 피어서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던 건데 저도 이 아나벨 수국을 심을 때 영상이나 꽃 피었던 모습을 찾으려고 제 영상들 다 뒤져보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 못 찾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한 분께서 심을 때 당시 영상을 찾아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핑크 아나벨 2개, 스트롱 아나벨 2개를 심은 게 아니고 좌측부터 핑크 아나벨을 2개 심은 것까지는 맞고 세 번째가 스트롱 아나벨이 아니라 루비 아나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만 스트롱 아나벨이었고요. 저도 잊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세 번째 개체가 루비 아나벨이었습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루비 아나벨 꽃이 조금 색감이 더 진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6월 중순부터는 아나벨 수국이 가장 예쁠 때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꽃이 조금 처진 상태라 너무 아쉽습니다. 물방울들이 다 마르고 나면 다시 쨍쨍하게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예쁘고 잘 크는 식물이니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심어놓은 아나벨도 잠깐 보러 가야 해요. 이 아나벨은 제가 서브라임 아나벨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꽃이 하얀색으로 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심을 당시의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곳에 심었던 게 서브라임이 아니고 플라워와우 아나벨이었습니다. 아나벨은 꽃을 원래 잘 피우는데 얘는 유독 더 많은 꽃을 피우는 품종이라고 해요. 서브라임 아나벨은 반대쪽 울타리 앞에 심어두었는데 아쉽게도 걔는 겨울을 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름 정정해서 성장 모습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삽목이들의 근황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영국 장미 제임스 고레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삽목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에 데려와서 삽목을 해두었습니다.
삽목 방법과 과정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 홍천 정원 일기를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께는 간간히 과정 정도를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뒷베란다에서 일주일째 새순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로베리 블라썸 목수국도 길게 자란 새순 가지들을 잘라내서 2주 전 물꽂이를 해두었는데요. 목대에 살짝씩 보이는 점박이 부분에서 캘러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뿌리들이 쭉쭉 뻗어나올 건데 항상 저는 목수국 삽목이 어려웠었는데 완전 새순보다는 오래 자란 살짝 경화된 가지로 삽목을 하면 쉽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오리지널 미스김 라일락 같은 경우에도 꽃이 지고 나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잎을 연두연두하게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얘는 벌써 3주 전에 꽃이 진 후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컵에 삽목을 해둔 거예요. 아직 뿌리가 컵 겉면으로 보이진 않지만 삽목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뿌리가 보이면 한 개씩 옮겨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백겹도화의 근황입니다. 매년 굉장히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인데 4년 전 옥천의 구독자님께서 직접 접목을 해서 선물해주신 나무예요. 작은 묘목 한 개가 이렇게나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얘보다 예쁜 봄꽃나무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최고의 봄꽃나무인데요. 가지치기를 한번 싹 해준 상태인데 새 가지와 잎이 많이 자라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이상의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랫동에서도 건강한 가지 2개가 자라 나왔는데 쌍간형 수영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서 일단은 몇 가지를 더 키워보려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도 2개 정도 놔두었는데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개복숭아처럼 열렸는데 아마 사이즈는 더 커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맛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익을 때까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홍천 정원 식물들 중에 근황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와서 소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 정원 식물들 무사히 여름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